네, 지금부터 제5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서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을 비롯해서 대구 또 경북 지역의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제5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그리고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제를 되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점차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한상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규제 부담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또 작년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도 평가 대상 189개국 중에 우리가 4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중복 규제 개선 결과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하나의 피규제 대상을 두고 여러 부처의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만도 약 360억 원의 규제 비용 절감과 약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할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중복적인 성격이 강한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한 모범 사례입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는 한편 규제 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안인 규제 프리존 특별법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대구, 경북 지역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대구, 경북 지역 기업인들께서는 기존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자율자동차나 첨단 의료 산업 등 이 지역의 전략적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철폐되어야 할 규제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목소리에 답이 있는 만큼 적극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손톱 및 가시인 규제는 관심을 기울여 보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또 소홀히 다뤄질 수도 있지만은 실제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족쇄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과제일 것입니다. 다행히 국무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부처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 덕분에 총리님 미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곳곳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기업 대표님들께서 총리님 계시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느끼셨던 애로사항들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해결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회의에서 좋은 해결책이 나와서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고 특히 고용절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올립니다. 다시 한번 대구를 찾아주신 우리 국무총리님과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고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면에 계신 분들께서는 옆으로 옮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국무조정실 오균 국무1차장께서 중복규제 개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려주시겠습니다. 예, 국무1차장 오균입니다. 지금부터 불필요한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한 중복규제 개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 다음 페이지 추진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중복규제 분석에 따른 건의를 토대로 해서 개선 대상 과제 5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약 200여 회의 소관부처 소명회의를 거쳐서 오늘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내용입니다. 먼저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대상을 이중 규제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복 규제는 모두 9건으로서 소수였으며 이 부분 모두 개선토록 주최했습니다. 목적이 상이한 여러 규제가 한 개의 규제 대상에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총 50건의 과제 중 68%인 34건의 과제를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개선하기로 한 주요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경영 분야입니다.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 발행 시에 투자자에게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고 금감원에는 같은 내용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 공시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 설명서는 약 300쪽으로 매우 방대하므로 이번에 이를 간소화하기로 하였고 전자 교부 요건도 완화해서 기업의 투자 설명서 제작 교부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 하에서 운영되었던 대규모 기업 집단 내 비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신고는 2009년도에 출총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 상장 규정은 각각 소유 주식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다른 신고는 가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건설 물류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법 위반 시 자진 시정을 한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하는 경우 벌금 및 과징금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석고보드 내화구조 인정 시험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시험 횟수도 감축해서 규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통관 분야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접 운송 보관하는 물품에 한해서만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관 취급 법인에 대한 직접 운송 의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직접 운송 기준을 완화해서 직영 차량 외에 임차 차량도 허용하고 재해 및 노사 분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제품 포장지의 경우 단순 디자인이나 맛 종류 변경 시에도 따로 포장지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미한 경우에는 포장지 검사를 면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해 화학물질 경고 표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메틸 알코올임에도 부처별로 경고 표시가 상이해서 현장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처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경고 표시를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동일한 환경 정보를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에도 등록하고 또 개별 행정관청에도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만 보고하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등의 경우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국가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분야입니다. 목재 제품의 경우 제품 출시 전 부과되는 인증 취득 의무를 폐지하고 공급자 스스로 자신의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자기 적합성 선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품질 관리 제도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 간의 상호 인정을 적극 추진해서 국내 해외 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선 내용의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중복 규제 개선을 통해서 약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직접적인 중복 비용 경감분만 해도 약 360억 원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복 규제를 가감히 개선해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처 간 규제 개선 사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처 간 해법 우수 사례로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배경 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 행위가 국민에게 사용되기 전에 안전한지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협심증 환자에게 대한 스턴트 삽입 시술을 합니다. 이때 스턴트는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이고 신의료기술 평가에서는 수술 시에 사망 위험, 합병증 등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흉통, 호흡곤란 등 협심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일부 의료기기는 새로운 의료 행위에 사용돼서 식약처의 의료기기 제품 허가 외에도 이런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도 1년 이상이 지나야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의 분리 운영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과감하게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3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 등 검사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체외 진단 검사, 유전자 검사의 신의료 기술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합 운영한다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검사 기기의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 제외 확대입니다. 안전성 우려가 낮은 체외 진단 검사와 유전자 검사는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에서 현재 22%에서 71%까지 제외하도록 5월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검사 방법을 40개에서 16개로 간소화하고 필수 물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 이행으로 허가 후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대상이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 단축입니다. 5월부터 체외 진단 검사, 유전자 검사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 280일에서 140일까지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의 과정을 효율화하고 평가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의 통합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기와 의료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 운영을 통해서 양심사를 함께 실시하고 결과를 함께 회신하고자 합니다. 현재 2월 20일부터 시범사업 중에 있고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간 복지부와 식약처는 업계의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함께 TF를 운영하고 공동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자료를 신의료기술 평가에 활용하고 통합 검토 결과 탈락 시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임상 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1년 이상이었던 시장 진입 기간이 80일에서 140일까지로 단축되는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창의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서 바이오 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한 이 보고한 건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중복되면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보고된 중복 규제들도 각각의 규제들은 모두 타당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은 부서 간 또 부처 간의 협의나 조정 없이 도입되면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규제를 도입할 때는 해당 규제뿐만 아니라 유사한 제도 등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부처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개선 사례 외에도 중복 규제가 더 이상 없는지 잘 파악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신의료 기술평가제도 개선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기기 산업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R&D 등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은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부처의 틀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당초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것보다 속도감 있고 또 과감하게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규제 현장의 부담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오늘 개선하기로 결정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에 대해서도 충실히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곳 대구 경북 지역 기업인들께서 겪고 있는 현장의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국무조정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오늘 발언하실 분들께서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2분 이내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기업인분들의 말씀을 듣고 관계부처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인체 지방 재활용과 관련하여 메디칸 주식회사의 이희형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메디칸 대표이사 이희영입니다. 저희는 지방 유래 바이오 신소재와 줄기세포 등을 연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당사에서는 지방 흡입 수술이라고 해서 살을 빼는 시술이 있는데 성형 시술인데 그때 발생하는 지방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인공장기, 귀나 인공장기, 뭐 필러라든지 줄기세포 배양 소재, 관절 치료제 등 다양한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즉 자기 몸에서 나온 걸 가지고 자기 치료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봤을 때 이걸 만약에 남에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자원을 활용해서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지방이라는 거는 인체 폐기물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폐기물로서 소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서 지정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이런 소재들이 단순히 감마선 처리만으로 뭐 멸균도 되지만 남에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소재로 둔갑하게 되고 지방 1kg이면은 약 3g 정도의 고형 소재가 얻어지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양만 보더라도 약 20조 원 가량이 소각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연구가 사실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기반구축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면은 남에 대한 이용까지도 넓혀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법의 개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인체 폐지방이 자기 치료를 위해서는 쓰이고 있지만은 타인 치료를 위해서는 아직 상용화된 게 없다고 제가 대표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려지는 걸 재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의료 폐기물 적출물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관점이 이게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랑 달리. 그래서 지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태반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이 모든 의료 폐기물 중에서 R&D 연구용은 할 수 있는데 이 산업화는 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염성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쪽으로 이렇게 어떤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법령을 개정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실외 후사경 장착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 사공국 SL 상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SL은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서 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조등 그리고 미러, 샤시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친환경 차량이나 또 자율주행차에 힘입어서 다양한 신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여러 모타쇼나 또 전자쇼에서 무인 자동차가 다양한 카메라, 센서들을 다 장착하고 움직이고 있는 걸 직접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자동차 부품의 이제 선두 기업으로서 이러한 R&D에 많은 투자를 저희들이 해왔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우리 법령상 자동차에는 항상 그 사이드 미러가 장착돼 있어야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많은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주행까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좀 부족해서 그 역량을 계속 확대를 못할 상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카메라나 모니터나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동차 부품에 적용될 때는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서 더 한 2, 3년은 더 뒤처져서 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이드 미러를 꼭 장착 해야 한다라는 법령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정이 된다라면 저희들 자동차 부품 신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이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SLG에서 시리 후사경을 카메라로 대체하는 첨단 부품을 개발한 것은 이제 교통산업 발전도 되고 또 국민의 자동차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저희 환영하고 국토교통부는 이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게 안전에 부합된다는 전제하에 첨단 기술을 이렇게 자동차 기준에 반영해서 이렇게 상용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건의하신 사항은 마침 국제 기준도 작년 말에 개정이 돼서 금년 중에 시행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여기에 맞춰서 이 관련 기준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안전을 위한 기준에 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하고 금년 내에는 관련 기준을 법령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말씀하신 대로 법령 기준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법령 개정 전이라도 부품 제작사에서 실주행 등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임시 운행은 저희가 허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신기술 특례도 저희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폭적인 지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총리님 과제에 대해서 전에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 차들은 전부 후사경을 꺾어놓고 다니더라고요. 다 접어놓고 다녀요. 그 도로 사정이 워낙 좁기 때문에 좁은데 그냥 차선도 아니라 차들이 많이 끼어다니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거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이런 후사경을 없애는 이런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좀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자동차나 또 무인기, 바이오헬스 케어 등 미래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을 위해서 좀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건의가 있었던 인체 지방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개발과 또 지금 쟁점이 되었던 실외 후사경 대체 시스템 개발 사례는 왜 우리가 규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려지는 폐인체 지방을 재활용해서 연간 약 20조 원의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서 현재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후방을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는데도 현재의 안전 기준 때문에 또 관련 법령이 뒷받침이 안 돼서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서 산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서는 신속하게 안전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이런 제품들의 시장 출시가 규제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총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동일 건축물 내 고압가스 냉동 설비 능력 합산 관련해서 김정훈 칠곡 경북대학병원 시설안전책임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칠곡 경북대학병원 시설안전관리 책임 김정훈입니다.
현재 그 병원하고 학교 등에 건축물에 보면 냉동 설비들이 여러 대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보면 각각의 냉동 설비들마다 허가를 다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따로 받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그 뒤에 이제 매년 정기 검사나 혹은 뭐 세금 내는 부분들도 이 또한 또 따로 관리가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동일한 건축물에 이제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는 냉동 설비의 경우에는 냉동 능력을 합산해가지고 한 번에 허가 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최희봉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먼저 건의해 주신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09년 9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통의 냉매 배관을 사용하는 냉동 설비에 한해서는 냉동 능력을 합산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통 냉매 배관이 아닌 다수의 냉동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러한 부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대로 한 번에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완 방안 마련에도 유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소규모 냉동 설비를 다수 운영하는 건축물의 경우 합산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규제를 안 받는 부분까지 규제를 받도록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냉동톤 이상은 신고제이고 100냉동톤 이상은 허가제인데 이 경북대학교 병원같이 20냉동톤 20개를 묶으면 400톤에 해당이 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보완 방안 마련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올해 6월을 목표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성우건설 안재은 이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발주자, 원수급사업자 간의 직부를 서로 합의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주자가 지급하는 대금이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노무자재 장비업체별로 각각 직접 입금토록 하고 있는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대금이 지급이 이루어지는 공사에 있어서도 원사업자는 수급자에 대해 하도급 대급 지급 보증을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증 수수료 부담이 원사업자들에게 애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는 직불과 같은 의미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금 직불 시스템을 통해 직불로 이루어지는 하도급 지킴이 통장 같은 경우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도급법 시행이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도급 지급 지킴이가 굉장히 좋은 취지의 그 제도이긴 하나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한 공사 현재의 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통장을 4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장이 만약에 10개라면 40개 가까이의 통장을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간소화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도급 업체의 기성 청구가 원청업체의 기성의 그 주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 기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하도급 업체에게도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부처인 공정위 부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급 대금 직불할 경우에는 그 원사업자한테 부과하고 있는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 하도급 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되면은 방식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가 2013년 도입되었는데 그 저희가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걸 끼워쳐 주셔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 말씀도 드립니다. 그 금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울러서 그 통장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든지 또 그 대금 지급 주기가 원사업자랑 그 수급사업자 간 차이가 나서 그 괜히 지연되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또 개선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조선생산본부 한영석 부사장께서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조선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생산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영석입니다. 당사 조선소에서 신조선을 건조하려면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박을 해상에서 시운전하려면 항만청으로부터 선박 검사를 받은 후 임시 항해 증서를 받아서 임시 항해 기간 동안에 시운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시 항해 허가로 출항해서 항해에서 시운전하는 도중에 아무 문제 없으면 시운전 요청 기간 동안에 시운전을 종료할 수 있지만은 시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해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운전 항해 검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입항하거나 아니면은 해상우에서 선박의 항만청 검사관이 승선을 하는 등 조선사로서는 시간과 절차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항해 중에 임시항해 기간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필요 서류로서 기교부된 임시항해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만약에 개선된다면 조선사는 해상 시운전 중 임시항해 허가기간을 하느라고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조선업계 원가 절감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해수부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관련법인 선박안전법에서는 시운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항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통상 그 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시항해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단순 작업 일정 지연 등으로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다시 임시항해 검사를 받도록 하여 시운전 업체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우리 부에서는 시운전 선박의 시설이나 운항 계획 등의 변동이 없다면 서류 확인만으로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체인 IJ건설 정경환 정무이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주식회사 IJ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정경환 전무이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척되어 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율 제고 및 여성 근로여건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택 현장의 감리원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건설업체에 속한 기술자가 육아휴직을 내고자 하여도 공백 발생으로 인해 등록 기준이 미달될 경우 육아휴직을 내지 못하거나 육아휴직을 내면 퇴직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는 물론 소속 기업까지 애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더욱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업에 속한 기술자가 육아휴직을 낼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상 결격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관부처가 국토부인데 관련해서 또 하나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창공 DNC 최경수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국토부 2차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 창공 DNC 최경수입니다. 아파트 시행 사업은 결국 분양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인허가 단축 시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이런 그거와 이제 상업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등 이런 것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들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 심의를 신청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역마다 상이한 심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간략한 설계 도서로 건축 심의를 먼저 득하고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였는데 실제 사전 심의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의무 사항이 되면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규제가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이제 당사에서도 그 사전 심의를 받고 인허가를 들어갔는데 인허가 이후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변화된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건축 심의를 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수백 수천억의 사업비가 들어야 되는 이런 시행 사업에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분양 시기가 저희가 이제 늦춰진다라는 것은 결국엔 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토부 2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육아휴직 관련해서 IJ건설에서 건의해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건설업의 등록 기준의 기술 인력을 이제 1명에서 12명까지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규모와 기능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이유는 이제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부실기업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찍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이 이제 1명 또는 2명인 그런 업종까지 확대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그 건설공사의 품질이라든가 안전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3인 이상인 업종에 대해서는 그 육아휴직하는 그 휴직자를 이제 1인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인력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안을 지금 법령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저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 기술 예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 관련해서 창공 DNC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 건축 심의를 사전에 간략한 그런 설계 도서 등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나중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그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허가 신청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시 설계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이제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자 사전 심의 절차를 간략한 절차를 했는데 이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이건 개선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개별 건축사업 여건들을 고려해서 심의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전이나 후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심의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대안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주식회사 포스코의 김학동 부사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김학동입니다. 포항제철소에 추진하고 있는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 투자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모든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산업계는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가 경쟁력에서 여릴 수밖에 없으며 최근 들어서는 전력 단가마저 급상승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오산, 일본의 신일본 주금 등 해외 철강사의 자가 발전율은 90% 이상인데 반해 포항제철소는 46%로 매우 낮아 원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최근 5년간 전력비가 38% 상승하여 영업이익은 54%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는 전력비가 차지하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효율이 매우 낮고 40년 된 기존의 노후 발전 설비를 고효율 청정화력 발전 설비로 교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항은 대기 환경 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조항으로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환경부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 포항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여수의 경우 2010년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포항 지역 상공인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작년 11월 환경부에 경유발전 대비 환경오염물질이 50% 적게 배출되는 청정석탄 발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환경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신의 환경설비를 도입하고 노후 설비를 폐쇄하여 현재보다 오히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제철소 전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1,340톤, CO2 배출량은 9만 톤을 지금보다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근본 발전설비 교체 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조 원 규모의 투자비와 공사기간 중 11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철강 산업의 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경기 회복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청원을 고려하여 청정화력 발전설비 교체 투자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 청정화력 발전설비의 건설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앞으로 포스코는 더 경제적이고 또 환경적인 발전 기술들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또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정 화력 발전 설비 건설권은 많은 포항 시민의 요구 사항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 지역 대기질과 주민 건강 등에 대한 문제점 검토가 필요하기에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 개선 추진단으로 하여금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현장 규제로 청취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제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총리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 개혁을 핵심적인 개혁 과제 하나로 그렇게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래된 많은 관행화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없애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신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 중에서는 안전 규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안전 규제가 있는 반면 또 우리 경제 활동과 관련된 이런 경제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화하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경제 규제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없앤다 하는 이런 규제를 전부 없앤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정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제도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선시행을 하게 하고 시행해보고 규제가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를 하는 선시행 사후 규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앞으로 해나가려고 그러고 또 뭐 우리 많이 얘기하는 규제 프리존이라고 하는 것도 아예 이제 규제를 없애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반론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그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 관해서 좀 제한해서 그러나 그 업종에 대해서는 그 지역 그 업종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이런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노력들이 이제 규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우리 경제 단체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받는 그런 불편들이 뭐가 있는가 이걸 이제 각 경제 단체들로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상공회의소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공회의소도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낸대요. 정부에다가. 이거는 이제 말은 의무적이지만 같이 국민들을 위해서 또 경제인들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자고 하는 그런 공동 노력의 일환이죠. 뭐 상위뿐만 아니라 경제 단체들로부터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건의를 받고 있고 또 전문가들 규제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또 기업하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쭉 듣고 거기에도 또 혹시 누수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현장 점검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 규제는 정리가 되는데 지방 규제들은 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면서 이제 또 좀 개혁의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정부 재작년부터는 이제 지방 규제도 개선해 나가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가 된 뒤에는 한번 가서 애로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또 와가지고 현장 점검 회의를 하게 또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신문고죠. 규제를 느끼는 것들은 누구든지 규제 신문고에 인터넷으로 올려서 문제 제기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총리실에서 직접 챙겨가지고 아마 대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제에 대한 응답률이 초기에는 뭐 10% 미만이었는데 8%였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4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한 결과 제가 한번 그 아주 러프하게 통계를 좀 뽑아보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개선한 그런 규제들이 총수로 말하면 10,000건이 넘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쭉 수집한 규제들 또 규제에 관한 건의들 이걸 딱 취합해 보니까 15,000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5,00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들 중에는 이제 안전 규제가 있고 바꿀 수 없는 이런 규제들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까 그걸 빼면 이제 나머지 한 10,000건 정도를 중앙 규제, 지방 규제 이래서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좀 넘게 이렇게 쭉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체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정말 오래된 이런 적폐가 우리 기업하는 분들의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이렇게 규제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는 건가? 또 완전히 규제를 물에 빠뜨려 가지고 나머지 꼭 필요한 것만 건져내겠다고 대통령님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
갭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 개정 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에 갭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 규제는 일단 다 푼다.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시 살려서 규제를 검토한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또 주변에 또 우리 같이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정부의 그런 규제 개혁의 의지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뭐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우리 대구시장님께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규제 프리존으로 올리면 응답을 뭐 3달 내에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제 프리존 등재하면 규제 신문고에 올리면 몇 달 안에 14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바로바로 해결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더 미련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있고 하니까 이런 정부의 노력을 우리 현장에서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돼서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기업인들이 바르게 일하려고 할 때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하신 것들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여러분들께서도 신뢰하시고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기업인들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광역시장님, 또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인들 모두에게 어려운 때 경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